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미국과 북한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국을 활용한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개최 토론회에 참석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Sorry, I'm not going to give you guys any comments today, but thank you.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북 협상 교착 상황의 민감성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북한 협상단 숙청설 등에 따라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건 대표는 다만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 대해서는 좋았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 비건 대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와 관련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싱가포르에서도 한국과 일본 측 대북 협상 대표와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등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the talks and the communication are ongoing, and that's how he has described it to me. 이런 가운데 이날 공개로 전환된 토론회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이간질을 할 수 있는 큰 역량이 있다며 러시아에 주목했습니다. In the first place, Russian pressure.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facility was discovered. The Soviet Union at that time put pressure on Pyongyang.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을 4번이나 중국으로 불러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항공기를 빌려주는 등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죠.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탄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북한 선박들은 현재 활발하게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한 선박 명단입니다. 모두 49척이며 이 가운데 북한 선박은 33척입니다. 이른바 잠재적 위법 활동 선박으로 재무부가 직접 지정한 선박들의 최근 움직임은 어떨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이용해 북한 선박 33척의 활동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재무부가 명단을 공개한 3월 21일 이후 운항이 포착된 선박은 30%에 해당하는 10척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으로 간 선박이 대부분이었고 러시아를 다녀간 선박도 있었습니다. 7,100톤급 일반 화물 선박 K모닝호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북한 남포항과 산둥성 등 북한과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갔고 지난 3월 29일에는 홍콩에 근접한 지역까지 운항했습니다. 또 5,600톤급의 일반 화물 선박 운봉 2호는 5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떠난 뒤 동해로 내려와 제주도 남단을 우회하고 6월 3일 현재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선박은 도착 항구를 따로 명시해 놓진 않았습니다. 이 밖에 고산호, 청봉호, 태평산호 등은 동해에서 서해로 제주도 하단을 통과하는 경로로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 경로가 명확한 선박 외에도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끄고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박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선박 외에 재무부가 공개했던 선박대 선박 환적 의심 명단에 올랐던 루니스호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았고 카트린호는 지난 4월 억류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선박이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의 군사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상원 법안에 들어간 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6개의 소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초안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국방정보소위원회 초안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제3국의 파트너 국가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과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과 도전 과제 그리고 위험성을 오는 12월 1일까지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5억 4,220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가 수락하도록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와 캠프 캐롤, 광주와 군산 수원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총 8개의 공사 프로젝트가 해당됩니다. 상원 군사위의 새 국방수권 법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 초안에는 그러나 상원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 축소 금지 조항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발효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것으로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 법안은 이미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하원 군사위는 각 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통합해 오는 12일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즉 CVID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셰너엔 대행은 4일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일본 등 여러 국가들과 북한의 비핵화 달성 방안을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환적 등 제재 회피 대책 등을 관련국들과 연대에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셰너엔 대행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과 만나 최근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또 미한일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상위 20개국에 포함되며 대량 살상 무기와 민주화 과정, 언론 자유 등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유럽연합이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입법조사기관은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정도를 나타내는 노르망디 지수에서 북한이 전체 136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11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망디 지수는 테러리즘과 경제위기, 에너지 불안정, 사이버 보안과 국가 취약성 등 11개 분야를 취합해 세계 갈등 지수를 측정한 것으로 순위가 낮을수록 위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2014년 북한의 소니 해킹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4일 미 외교협회 행사에 참석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대응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소니 해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하고 당시 이런 상황을 러시아가 눈여겨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이어 북한 전력망에 대한 미국의 보복성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은 모른다면서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우려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면 미국이 더 잃을 게 많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기업을 해킹하면 사이버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정보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 8명의 가족들이 4일 한국 청와대 앞에서 이들의 조속한 구출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가족들은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한 회견에서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가족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 위기에 놓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송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날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 앞으로 긴급 구조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가족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회견 뒤 면담 요청 서류 제출을 위해 청와대 차편으로 이동했지만 면담 일정 성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